깔끔하고요. 정말 신도시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의원님 여기 아이고. 네, 제가 여기에서 이용호 의원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무까지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청라 도시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네. 청라국제도시 네. 신도시고요. 네. 15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께서 또 한 번 네. 청라국제도시를 찾아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청라에서 네. 득표한 네. 게 어느 정도입니까? 50% 초반대고요. 이번에는 네. 그거보다 더 높게 네. 얻기 위해서 네.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전반적인 유세 계속 하고 계실 텐데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 네. 좀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 두 가지에서 좀 느껴지는데요. 네. 그 주민분들의 호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호 1번 이재명 네. 또 이렇게 출퇴근 인사하면 네. 이렇게 호응을 같이 해줘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네. 우리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고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굉장히 흔쾌하게 흥이 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는 선거, 되는 캠프는 네네. 원래 운동원들 그렇죠. 그거에서 네. 보여지거든요. 기운에서 두 가지 지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내란숙의 윤석열 영화 봤어요. 네. 보리밥 먹으러 판교까지 가고 한강공원 산책하더니 이제 급기야 부정선거 영화 봤는데 네. 이거 괜찮겠습니까? 재구속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영화 보는 것들은 다 계산된 행보인 것 같고요.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거지만 네. 우리 민주당은 물론 국민들은 물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조차도 원하지 않는 제발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집에서 네, 네. 이런 속마음일 것 같은데 네. 저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내란 숙에 감옥에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들 힘드신데 네. 한가롭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극장에서 영화 본다? 대한민국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직권 구속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별건 다른 그 혐의로 네. 수사 진행 중인데 네. 구속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 심판 선거로 규정을 많이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연설하러 올라가셔야 네. 되나요 지금? 저 그렇군요. 사회를 사회 보셔야 되는 거. 국민세 알겠습니다. 사회라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네. 장현석 기자님 네. 먼 곳 청라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장현선의 취재 편의점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 유세 사회자를 사회 보는지 모르고 지금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다. 자, 지금부터는 저하고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렇게 나와서 구경하시는 시민들이 계시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는 동선 이렇게 아마도 이 라인을 통해서 오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뒷무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천광역시당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께서 장관님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김경현 국회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시민들께서 이 뒤쪽 무대까지도 네. 들어가지 못한대요. 못 들어와. 여기서 네, 저희가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어떻게 저희 취재해 왔어요. 네. 취재 편의점. 네, 취재 편의점입니다. 잠깐 들어가서. 네.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연설을 곳에 또 부평에서 부평팀이 또 이쪽 성라팀으로 이동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용호 의원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이고 그다음에 모경종 의원님 잠깐만 여기 어디 팀이죠? 저 모경종 의원님도 잠깐 불러주세요. 제가 모경종 의원 나갈 거예요.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바로 인터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네. 자, 의원님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이자 이번 선대위에서 청년본부장을 맡고 있는
검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 서구병의 국회의원 모경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인천도 시민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직관하려고 현장에 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이렇게 유세를 다녀보시면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좀 어떤 건가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압도적으로 이겨라. 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정말 압도적으로 이겨서 내란 세력을 포함한 국가의 기본을 망각한 사람들에 대한 최대한의 우리가 메시지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인천은 아시겠지만 해불양수의 도시입니다. 바다는 오는 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천이니만큼 더욱 더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 캐스팅보트 또는 하나의 풍향계처럼 네. 여겨지는 곳이 이곳 인천인데요. 인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더욱 더 열심히 할 맛이 난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 인천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제 전국 득표율과 별반 크게 다르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위원장 때 이번에 식사도 하고 이제 회의도 하면서 네. 지난번 정도는 절대 안 된다. 어허. 그리고 인천 지역구로 둔 대통령 후보인데 네. 우리가 절대 이 정도 수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네요. 인천을 지역구로 둔 그럼요. 후보네. 계양구의 국회의원이네요. 그럼요. 네. 지난 대선에서 아쉽게 패배한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받아주고 이재명 후보를 품어준 곳이 인천이고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런 곳이니만큼 네. 더더욱이 다 우리가 이번에 인천에 확실한 힘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단단히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이 갈라져서 싸웠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치가 뭉쳐서 고르게 공평하게 잘 사는 민생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좀 저는 많이 들었는데 의원님께서는 뭐 정치개혁, 뭐 경제개혁, 사회개혁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주로 어떤 개혁 과제를 좀 요구받고 계십니까?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또는 내가 뉴스를 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개혁 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동강 나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네. 통합하는 게 가장 큰 개혁 과제이자 정말 수건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 수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만큼 상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런 분이 더욱더 통합을, 더욱더 화합을 외치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시면 진짜 우리나라가 하나로 다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의원님, 저 빨리 다시 올라가셔야 올라가겠습니다. 됩니다. 인터뷰 하시느라고, 다음 연설자인데, 예, 인터뷰 하시느라고 바로 달려가십니다. 오, 장윤선. 네, 어떻게 저를 이렇게 알아보십니까? 취재 편의점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갑니다, 기자님. 진짜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애청자. 네, 예. 매일매일 챙겨봅니다. 그렇구나. 야, 이렇게 젊은 유권자들이 애청자라고 하니까 저도 기운이 젊지는 나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되게 젊어 보이는데? 30대, 40대. 30대, 40대. 아예 40대면 젊죠. 지금 방송을 네. 못 왔는데. 아, 진짜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청라의 주민들이신가요? 저희 옆에 서구 서구, 인천 네. 서구. 네. 그 동네 엄마들 만나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 어떻게 좀 보시는 것 같으세요? 민심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대부분 다들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치 성향을 얘기를 하진 않지만 다 같이 하는 얘기는 윤석열 내란 정권을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건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다들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버님은 좀 얘기 저는 지역 원래 살던 데가 조금 보수 쪽이 많이 강한 쪽인데 네. 저희는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는 좀 이거는 아니다. 내란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정말 내란은 이거는 철저히 응징을 하긴 맞아야 된다.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사회개혁 의제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경제민생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주변에서 주로 어떤 이번에 좀 새로 대통령이 되면 이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일단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제가 아쉬웠던 게 아동이나 네. 이제 그 육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혀 이제 챙겨지지 못했다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없어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이제 그 전에도 네. 성남시에서 아이들 뭐 어린이집에 과일을 보내준다거나 뭐 교복 사업을 하신다던가 네네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걸로 봐서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나 아이들 자라는 청소년에 대한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동 청소년 정책에 네네. 대한 기대도 크다. 뭐 대통령이 되면 혹시 어린이집에 유기농 과일 보내주고 네, 뭐 이제, 그런 거. 예. 왜냐면 일단 아이들을 키우기 편해야 더 아이를 낳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저희도 아이가 있지만 네. 정말 힘들긴 하거든요. 그쵸. 돈이 없으면 키울 수가 없다라는 네. 말이 저절로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정책을 네. 기대하게 되고 있어요. 예. 기대하고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이재명 후보가 낸 그 교육개혁안인데요. 어떠세요? 이런. 저는 지방 활성화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너무 서울에 지금 경기도 네. 수도권에만 몰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좀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네. 왜냐면은 집을 그런 게 너무 예전부터 네. 있었던 맞아요. 건데 이제 네.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 사람이 그냥 돈을 벌어서 서울에 집을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니까 네. 이걸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지방도 발전을 해야 되고 지방도 지금 있는 뭐 밑에 지방도 물론 많지만 네. 그거 외에도 이번에 세종으로 이사 간다 뭐 이런 네, 말도 네, 있긴 네, 하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네. 저는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불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3040이죠? 예, 3040 유권자신데 사실 대한민국의 중추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추 세대, 특히 40대는 이제 중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점점 보수화되잖아요. 특히 30대, 특히 젊은 층의 보수화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어디서 좀 기인된다고 보십니까? 결국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경제 문제라고 봐요. 경제 문제, 예, 네. 양극화. 네. 네. 왜냐면은 저희 나라가 약간 이제 좀 말 그대로 양극화? 네. 원래 이런 게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남자 네. 여자 문제도 그렇고 맞아요. 이런 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좀 너무 맞아요. 치받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진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거 막 맞아요. 물어뜯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성향 민족성이 어때 이런 네. 것까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비판의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같이 화해의 해서 정치. 난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너무 좋은 게 네. 정책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아직도 이번 토론에서도 그랬듯이 네. 이재명 후보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설득해 어떻게든 일단 시작부터 뭐 누구는 뭐 어째는 말은 안 하지만 뭐 네. 이러면서 네. 시작하는 게 아직도 그 설득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그러면서 좀 이 분리하는 네, 걸 네. 이재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과 대한민국 같이 갈 수 있는 구도로 네. 만들 수 있는 구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은 이준석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래 저 이준석 후보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토론을 보면서 인간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을 떠나서 일단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자체가 없는 네.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더 윤석열보다 더 큰 칼날을 휘두를까 싶은 그런 네. 걱정이 돼서 네. 되게 이번에 그러니까 별로 감정이 없었지만 저분은 절대 이제 정치 자체를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3040 세대들에게 투표 참여 네, 어떤 마음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 함께 투표합시다. 네, 30대를 대표해서 40대를 대표해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젊다 보니까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정치 쪽으로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정치가 잘 돼야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걸 정말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원래도 투표는 항상 해왔지만 그때는 약간 당을 보고 찍거나 되게 이미지를 보고 찍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한 정책과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적을 걸어왔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정말 내 한 표 한 표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40대를 대표해서 이제 마지막 정말 정점으로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너무 분열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이거는 극우라는 단어가 막 이렇게 아직도 우리나라가 네. 백골단이 등장하는 막 이럴 정도로 이제 분쟁은 그만하고 화합으로 되려면 화합은 이재명 대통령님이십니다.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3040 세대를 대표해서 두 유권자 만나뵀는데 어쩌면 이렇게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너무 재밌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삼엄해지는 걸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도착할 시간이 얼마 안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네. 여기 뭐, 네, 저희가. 다시 국민의힘에서는 계엄에 찬성하고 대란에 독주했던 자, 요 길로, 우리 어린이들인 것 같은데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6학년? 네, 6학년이요. 6학년 여기 보고 인터뷰 잠깐 할 수 있어요? 네? 인터뷰? 아니요. 네, 아니 그거 할 수 있는 친구가 이쪽으로. 네. 질문 다 자, 어느 학교? 청남초요. 네, 여기 요 동네 사는 학생이에요? 네. 네,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냥 친구가 알려줘서 뭐라고요? 그냥 롯데마트 쪽에 이재명 온다고. 롯데마트 쪽에 이재명 후보 온다 그래서 구경하러 왔어요. 네. 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 네. 맞지 않아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저번에 선거 갔다가 조금 떨어졌던 0.73% 뭐 어쩌고 떨어졌어요. 뭐시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금 다시 나온 걸 알고 네. 자, 우리 초등학생들은 미래 대통령이 네. 어떤 일을 좀 하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고 네. 학교를 폭파시키고 좀 주말을 좀 많이 하고 좀 학교를 안 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주말 4일. 주말에 4일 하고 그냥 학교를 그냥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학교를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놀기만 해야죠. 놀기만 해야 돼? 네. 공부는 어디 가서 하지?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학원. 공부는 학원 가서 하고. 네. 학교에서는 놀기만 하자. 아이고, 우리 학생들 큰일 났네. 네. 그렇구나. 자, 대통령이 제일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덕목은 뭐라고 생각해요? 착해야 돼요. 학교에서 배운 거 뭐였지? 국민주권. 국민주권.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엄마 나 TV 나왔어. 엄마 안녕. 꼭 보내주세요. 엄마 안녕. 할아버지 나 TV 나왔어. 아빠 나 여기 롯데마트 왔다가 여기 TV 나왔어. 네, 우리 학생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라에 있는 초등학생들 저희가 여기도 또 초등학생들이 있네. 아버님하고 같이 나오셨어요? 예.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똑같아? 학교? 저도 학원? 갔다 왔어요. 청라. 네.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아빠랑 같이 나왔어요? 친구구나. 맞아요. 네. 아니, 우리 아버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라 주민 아이들 학교 시켜 주시는 영어학원 끝나고 지금 이거 보러 와가지고 영어학원 오늘 끝나고 휴가 내고 왔습니다. 아버님 휴가 내고 오셨어요? 예. 아빠가 여기 팬이라며. 아빠 팬이야. 아직 안 왔어. 아빠가 이재명 후보 팬이시구나. 그렇습니다. 네. 엄마의 TV 자, 팬이래요. 우리 휴가까지 내고 이재명 후보 연설을 직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이 오자고 했습니다. 가자고 했어요. 왜? 한 번만 볼 일이 살면서 이재명 볼 일이 지금 없을 것 같아서 보러 왔어요. 살면서 이재명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보러 왔어요. 네. 평소에 이재명 아저씨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갖고 있어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생각을 좋겠다. 갖고 있어요. 왜 또? 이제 윤석열 계엄 터졌을 때 열심히 국회의장으로 간 거. 국회의사당으로 간 거. 네. 그거 참 잘했어요. 와, 우리 되게 정치
예, 이렇게 정치의식이 뛰어난 아버님. 네. 아니,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저희가 하도 아,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네. 보다 보니까 예, 아이들도 예. 자연스럽게 본 것 방송 같습니다. 중이어가지고. 아,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아이들도 관심 가진 것 같아요. 아, 네. 집회도 같이 나가보고 해서 아이들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집회는 지난번에 응원봉 집회 이런 그 탄핵 집회 이런 데를 같이 다니셨군요. 네, 아이들도 데리고 왔었습니다. 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교육을 뭐 맞습니다. 사실은 사회 공부가 별게 없죠. 민주주의가 따른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정도로 아버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네. 역사적인 상황과 순간을 아이들이 지금 라이브로 경험하는 거니까요. 네. 뭐 꼭 함께 해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는 아이들을 이제 키우시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관되게 정의로운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준비해놨어?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여도 잘해. 아니 지금 부녀지간에 서로 말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하고 있어요. 자, 아버님 끝으로 저희 카메라 보시고요. 함께하는 여러 애청자분들께 이번에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투표는 우리 국민들한테 부여된 참정권이자 헌법상 부여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투표할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그리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 무슨 학원이야? 정산어학원이요. 영어 학원 끝나고 아빠랑 같이 하교하다가 네 집에 가다가 이재명 후보 유세 보러 나온 네 학생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뭡니까? 민주 실버. 민주 실버 경기도당. 방송 중이어가지고. 경기도당 600명. 이거 실버 봉사단은 뭐예요? 연세 노인을 갖다가 실버로 해서 우리가 노인. 뒷방 노인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젊게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좀 설득하게. 네. 실지만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예. 7학년 초반. 7학년 초반. 50년 직접 되니까. 이렇게 현장을 뛰니까 더 젊어지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더 젊어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그 사람들한테 젊음을 주고요. 미래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노인의 복지 정책 그래서 저거 아세요? 뭐요? 더 탐사에서 얘기해가지고 그 노인청을 만든다고 윤석열 정부 하면서 했던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실현화시키려고. 그렇구나. 네. 이재명 후보 만나면 어떤 얘기 좀 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성남에서 있잖아요. 성남시장 있잖아요. 네. 경기도지사하고 하니까 우리 성남에서 됐고 진짜 그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어려우니까 그죠? 네. 잘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고. 네, 알겠습니다. 체감도가 제일 높은 대통령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민들께서 이렇게 도열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도착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오후 시간대이기 때문에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더 훨씬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동선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좀 기다려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네, 이쪽으로. 지금 유세하는 거 보러 오셨어요? 아니면 지나가는 길? 네. 어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학생들 지나가는 모습 봤고요. 어쨌든 지금 카메라를 저쪽으로 돌려서 시민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국제도시 좋습니까? 원경서 연희동 성남국제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여러분의 국회의원 어서 오세요. 여기서 또 만나게 되네. 네, 예.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네. 뭔가 임시 출입증으로 이재명 후보 곧 도착합니까? 네, 저희 한 30분 정도, 5시쯤에 도착하실 것 같고요. 네. 예, 오셔서 또 오늘도 힘찬 유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천 지역 돌았는데 네. 정말 인천에서도 세상이 디비졌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저쪽과 비교해서 정말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 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호응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어린아이, 어르신 할 것 없이 이번에 진짜 이재명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뭐랄까 전국민적 결의가 있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세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캠프에서는 뭐 이렇게 뭐랄까 오늘도 보니까 또 음해성, 네거티브 네거티브 난무하고 있죠.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그런 네거티브 캠페인에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일단 이미 뭐 저희는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 진정 보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중도로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극우 세력과 가짜 뉴스가 합쳐지면 폭력 정치만 있습니다. 진짜 대화 타협을 하는 정론을 펼치는 정치가 없어집니다. 지금 그런 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높은 관점에서 현재의 지형을 보고 현재 저쪽 보수 지형이 무너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제가 기자단들을 모시고 지금 계속 순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기자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령 뭐 한 신문사에 레드팀, 블루팀이 같이 있는데 저쪽에 계신 기자님들은 취재할 게 없다. 이미 조직적으로 망가져서 거기서 뭐 기사를 얘기할 것도 없고 뭘 캐내려고 그래도 할 게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네거티브밖에 없다. 그런 선거에서 이기는 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내란 수배 윤석열 피고인이 부정선거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이번 선거 이기기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선거 이후에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부정선거 영화본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일고의 논평조차 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사상적으로 그렇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켜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속해야 될 사유만 본인이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전에도 기자단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한 30명의 기자단을 계속 모시고 다녔는데 피식 기자단 수행이 제일 어려운데 피식 웃으면서 이거 보시라고 하시는 기자분들이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언론 지형에서도 이건 우스운 짓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총리실 출입할 때 총리실 기자실장님이 내가 소 1000마리를 끌고 북한을 가진 기자 10명 데리고 밥 먹으러 가겠다. 아닙니다. 저는 CS에 능숙한 24년차 승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원해서 그 정도는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자 어제부터 재외국민 투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전투표도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유권자분들께 어떤 마음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 한 표 호소하시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지금 언론 여론 지형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후보가 54%가 나오고 상대방 후보가 22%가 나왔는데 그래픽을 보면 거의 뭐 3분의 2 지점에 있는 것처럼 하거나 1+1이 2가 되는 게 여론의 지지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도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51대 49라는 생각으로 압도적인 국민들의 투표율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후보님은
대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한 여러분은 한 표가 되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두 분까지 꼭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주셔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은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과감한 사회 통합과 개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소리 때문에 저희가 소리 때문에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시간 내서 왔어요. 아, 진짜요? 오늘이 지나면은 다시는 못 뵐 것 같아요. 아니, 왜 다시는 못 봬요? 좀 아무래도 거의 답은 정해진 것 같아서 가까이서 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동안도 계속 배워왔습니까? 아니, 유세 오실 때는 뵈러 왔었어요. 유세 올 때마다. 저번 대선 때 마지막 유세가 여기였던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상징성도 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비상개혁, 내란 때문에 펼쳐지는 선거라서 그 평범한 유권자들이 부여하는 의미 또한 다를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그 계엄 사태 이후로 뭔가 나라가 잘못되어 갈 것 같았는데 민주당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얼마 전에는 이제 보수의 게시물도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내란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과거로부터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쭉 이어져 와서 내란까지 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회개혁 의제들이 널려 있어요. 정말 뭐 의료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뭐 너무 많은데 특히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두 팔 걷어붙이고 제1 첫 번째로 해야 될 개혁 과제, 의제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내란 세력 척결이 아닌가. 내란 척결. 네, 그게 마무리되어야지. 수사, 내란 수사. 네. 그쪽으로 힘이 가는 것들을 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걸 기준으로 다 뭉쳐 있는 것 같거든요. 사법이든 의료든 무엇이든 간에 정치권과 힘이 연결되어 있으니 힘을 쓰는 게 아닌가. 힘을 누군가는 빼줘야 하지 않나. 힘을 빼줘야 한다. 네네네. 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제 그 검찰 내 소위 이제 정치 검사로 분류됐던 분들이 다들 이제 사표를 내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6월 2일에 그 퇴직 처리를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검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미리 줄을 서는 게 아닌가. 미리.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니까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김건희 사건 무마시켰던 분들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미리 준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느낌에 아닐 수도 있겠죠. 검찰들의 느낌은 이미 줄을 서고 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 미리 굳이 지금 손을 더 더럽힐 필요가 있을까. 자, 유권자분 뵈니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지규현 판사 사태 터졌잖아요. 룸사로.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사진까지 나왔는데 뭐 아니라고 보긴 좀 어렵고 명확한 해명을 하기 어려우시면 빨리 똑같이 검사장들처럼 나오시는 게 어떨까. 차라리 그만두시라. 그래야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킬 지금이라도 누가 혹시라도 본인에게 혹시라도 제 상상인데 강압이 있었다면은
말씀 한번 해보시는 게 양심 고백을 하시라. 네네네네. 네. 뭐 본인 자의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판사분께서 혼자서 네. 그렇게 윤석열 풀어주고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법부는 믿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뒷배다 이렇게 의심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1강 1중 1약입니다. 네. 지난번에 첫 번째 TV 토론에서 경제 분야 토론을 했는데요. 그 토론 혹시 보셨습니까? 보다가 껐습니다. 왜 껐셨어요? 뭔가 좀 4명이나 나오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군요. 뭐 귀에 걸리는 단어 혹시 있으세요? 그때 뭐 호텔 경제학이라든가 이준석 후보가 말했던 것들이 조금 너무 밉상이 아니었나. 이준석 밉상. 네. 그러니까 어떤 태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내용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 유권자가 만들어줬던 그 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표에 대해서 이게 지적을 할 게 아니라 이것보다 이런 대안이 있지 않나요? 자기는 이것에 대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렇군요. 네. 실례지만 선생님 자영업 하시나요? 네네네. 그 이준석 후보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 주장했는데요. 네네. 그런 대안은 어떻게 보세요? 최저임금 정도는 이제 뭐 자영업을 할 때 시급 같은 걸 주게 되면 좀 부담도 있긴 했는데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인건비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제를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어떤 컨디션이 뭐 악화된들 수요 공급이 맞아야 이게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야 맞습니다. 되는 거지. 매출 지금 뭐 아무도 오질 않는데 돈을 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개엄 이후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돈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어제부터 이제 그 재외국민 투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계신 유권자분들께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번에 꼭 이기더라도 투표 안 하지 마시고 꼭 모두 다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달변이세요? 네, 너무 말씀을 거의 정치평론가 수준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신 빼놓고 막 들었습니다. 자,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4시 34분. 예, 지금 방송 중이어가지고 인터뷰는 안 하시고. 잘 봅니다. 잘 보세요. 네. 프로도 많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청주대까지 나온 거 압니다. 예? 청주대학교까지 나온 거 압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쪽에 젊은 유권자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네. 잘 안 되시고 이쪽에 너는 해. 부분 그러니까 소리만 동생이에요. 동생. 지금 오누이가 나오신 거예요? 네. 야, 그렇구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유세 현장 지켜보고 계십니까?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는. 아무래도 네. 한이들 이제 많이 예민하고 다들 많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인데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28. 20대 청년이시네요. 근데 20대 청년들의 보수화, 뭐 이준석 지지 이런 흐름이 많다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네. 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비교적으로는 제 친구들의 얘기지만 비교적으로 또 이제 20대 청년에 조금 더 가까운 이미지는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 혼자는 생각은 하는데 자세한 거는 그렇군요. 20대 청년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이슈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20대 청년들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쉬는 청년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통계로 잡힌 것보다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쉰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남들에게 이렇게 나 쉰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안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또 이제 자랑스러운 문화는 또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이제 캐치를 잘 안 해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100만 청년이 그냥 쉬는 네네 그런 청년들이 이제 통계로 잡히는데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청년들이 자유롭게 좀 살만한 이런 나라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제 겁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사회라는 게 또 처음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실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겁이 많이 들게 되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오는 어떤 장벽 때문에 아마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조금 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서 관대해지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갑자기 아줌마가 마음이 울컥해지는데 실패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이 가능한. 그리고 또 청년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불안한 세대고요. 뭐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자유로운 청년들이 진짜 찬란한 20대를 가져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너무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영어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20대가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잘할 때는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고 컸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는 취업을 해라 하니까 내가 막상 가졌던 꿈이랑 이제 취업의 길이랑 이제 부합하지 않는 어떤 능력들이나 스펙들이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이제 맞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좀 좌절하게 되고 또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잘할 수 있는 게 이 분야가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불안해지고 아이고야. 여러분, 우리 청년, 20대 청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새로운 대안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단 조금 경쟁이 수월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권자처럼 다 같이 힘들어하는 20대를 위해서 한 말씀 하시죠. 20대를 위한 헌사. 20대를. 사실 저도 힘들긴 한데 뭐 어떡해요. 그냥 살아있는 살아야죠. 잘. 네. 어떻게든 살아서 끝까지 가면은 뭐 어떻게든 괜찮지 않을까요? 끝까지 살아있으면. 그럼요. 네. 인생은 아름다워요. 네. 사실 아름답진 않은데. 아름답진 아니에요. 않은데. 아니 50살 넘으면 인생은 아름다워요. 진짜. 저도 20대 때는 매우 불행했습니다. 다 그런 세대를 지나고 거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대 청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야, 너무너무 솔직한 인터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아이고 네, 가슴이 좀 한편이 좀 서늘해지기도 하고 또 진짜 밝고 좀 유쾌하게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뭐 빈주머니 당당함 뭐 저희 세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의 상징은 빈주머니 당당 이런 건데 지금 청년들은 너무 많은 이슈들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재명 후보 왜 이렇게 안 오시죠? 4시 41분인데 네, 5시부터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4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용호 의원이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좀 시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자, 이 청라 주민이신가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좋은 공약을 내걸실까? 어떤 좋은 공약을 내걸실까 하고 네.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재명 후보에게 바라는 공약이 있으세요? 일단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경제가 예. 네. 어느 정도로 경제가 나빠요? 체감했을 때는 IMF 시절 뭐 그런 그 정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네. 선생님 혹시 자영업 하십니까? 네. 어떤 업종을?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네.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네. 거래가 네, 많이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많이 예.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활황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뭐 이번에 뭐 그 급여 1억 연봉자들에게는 뭐 3,300만 원의 주담대 네. 혜택이 생긴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조금 들썩일까요? 아무래도 그런 호재가 있으면 네. 조금씩은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 청라는 30평대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합니까? 금액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한 6억에서 8억 이 정도. 6억에서 8억. 네. 여기는 주로 젊은 세대가 많이 오구나요? 아무래도 한 30대에서 50대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3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네. 비교적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도시가 너무 깔끔해서 아이 키우기 되게 안전하고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맞아요. 키우기가 굉장히 네. 예, 좋은 그런 도시가 너무 깔끔하고 네. 예, 진짜 완벽한 신도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살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전히 여기도 집값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도전하는 젊은 세대들 그렇기는 네. 하죠. 네. 인천 지역에서 비교했을 때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물가가 너무 높아서 네. 청라의 물가는 어떤 편이에요? 사실 물가 자체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 뭐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수도권 중에서는. 수도권 비슷한 수도권 그냥 물가다. 여기 네. 뭐 특별하게 더 비싸거나 뭐 그런 것 비싸거나 같지는 더 않아요. 낮거나 뭐 이런 것은 네, 아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만으로 43살. 43살. 네. 40대. 네, 40대. 40대 유권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겪으면서 네. 야, 이 나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살면서 겪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45년 만에 비상계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짠가 싶기도 해서 네. 좀 그랬는데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네. 비상계엄 그날 어디 계셨어요? 저는 그거를 자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예. 전화하셔가지고 네. 지금 계엄령 터졌다 막 그 말씀하셔서 알았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TV를 켰는데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예. 이거 진짠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봤어요. 당시에 비상계엄 터졌을 때 당시에 대통령인 윤석열 내란 수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죠. 네, 당황스러웠고 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의문점도 많이 들었고 왜 그렇게 네,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죠. 네. 굳이 이렇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할 필요가 있었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40대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개혁과제 가운데 어떤 개혁과제에 가장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표하는 거는 아닌데 아니, 다 지금 대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네. 저는 그냥 좀 안전적인 삶, 안정적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안정적으로. 네 그런 게 좀 평화 안정. 네, 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좀 안정적으로, 좀 안심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그렇죠. 됐으면 네. 좋겠다. 좀 그게-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너무 시끄럽고 사건도 많고 네, 맞아요. 일도 많고 세상에 자고 나온 뉴스도 바뀌고 네. 뭐 후보도 바뀌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아, 네, 진짜 안정을 안정적인 진짜 안정희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 40대를 위한 40대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번 대선 자 40대 친구들아 우리 이렇게 하자. 소신껏 네, 나라를 위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노동산 선생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7분 지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입구 통로여서 이쪽으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혹시 구독자니까. 취재 편의점 구독자. 야, 현장에 나오니까 역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아, 사모님 이리 오세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잠시 후에 오후 5시에는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그냥 따뜻하고 바람 같은 정치를 해서 국민들 편하게 해주는 거. 따뜻하고 네. 바람 같은 정치. 바람은 사람들한테 다 닿지 않습니까? 아, 골고루. 예. 네. 아, 따뜻하고 바람 같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문학 청년. 아니 나이가 60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학적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인천에 와서 바람 같은 정치를 기대하는 유권자는 처음 만납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IT. 제조업. 예. 헬스케어 제품. 근데 지금 오늘 이거 한다는 거를 저 와이프한테 듣고 지금 회사 직원들도 남겨두고 지금 또 농땡이 치고 나왔죠. 아, 사장님 지금 농땡이 치고 나오셨습니다. 네, 혹시 직원 여러분들은 이거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을 겁니다. 한 명만 빼고 한 명은 이제 내란당 쪽이라 직원이 모두 몇 분이신데요? 총 7이요. 7이요. 아, 7 가운데 한 명은 내란당이에요? 아예 그냥 사장님이 내란당으로 명명을 해버리시는군요. 실례지만 선생님 올해 60대? 지금 잔나비 때 58세입니다. 58세, 아직은 50대이신데, 자, 50대 유권자들이 볼 때,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건 정말로 이제 뭐 가스방 없는 그냥 종신형 같은 외국처럼 그냥 집어넣어갖고 끄집어내주면 안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김건희 그 일가까지 해서 그냥 저는 민주당이 좀 너무 약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물러. 예. 그렇다고 이제 뭐 기자님 프로그램도 보고 제가 뭐 스픽스나 뭐 이런 걸 다 보고 하더라도 보면은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상들은 하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 빗나가고 실상적으로는 보면은 저는 오늘도 윤석열이가 그 영화 보러 간다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놔둔다는 자체도 참 막 국민으로서 열이 받죠. 그렇죠. 뭐 세금은 어차피 이제 걔가 이제 뭐 판면됐으니까는 저기 하지만 저도 그래도 경호는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진당한테도 뭐 이렇게 너무 관대하게 그리고 이제 대법관 조희대도 그렇고 이런 지기현이도 그렇고 그냥 깔게 있으면 그냥 팍팍 까갖고 그냥 빨리빨리 탄핵시키고 빨리빨리 종식시켜버려야 되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세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물러 사람들이 너무 무르다. 너무 착한 것 같다. 근데 사실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그런 말씀들 정말 저는 이제 현장 취재 과정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에 분단 정국에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책임 때문에 2025년 내란, 2024년 내란을 만나고 2025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을 못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당연하죠.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있던 고위직의 뭐 대표적인 게 정진석 같은 게 다 이제 친일파 후손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게끔 해준 거는 다 기존 정치 세대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후세들한테는 자꾸 뭐 기존 정치 세대들이 보면 갈라치기만 해서 후세들한테는 배우는 거 보면 다 지금도 이제 편갈르기만 하고. 근데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닮아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닮아가는 거 보면은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어느 정부에서는 간에 저는 뭐 꼭 이재명 대표가 되면 저는 꼭 그렇게
친일 종식시키지 않을까. 기대를. 예. 이재명 대표가 되면 친일은 확실히 종식시킬 것 같다라는 예. 기대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로 네. 나라가 그러니까, 확 달라지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친일의 잔재, 친일의 뿌리들이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어떤 이들은 친일이 언론으로 조선일보, 예. 그리고 어떤 이들은 뭐 정치로 정진석, 예. 그 어떤 이들은 사법으로 뭐 이렇게 다 뭐 뉴라이트 학자들 이렇게 도처에 여전히 친일의 잔재들이 남아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견고하게 유지하니까 이 기득권 카르텔이 쉽사리 깨지지가 않는다. 네. 마침내 이제 그게 조이대의 난으로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준석 후보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막말로 패 죽이고 싶죠 그냥. 아이고야. 뭐 그런 놈이 정치를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네. 지가 학벌은 높을지 몰라도 네. 사람에 대한 인성이나 예의. 사람을 대하는 예의나 이런 거는 아주 진짜 뭐 꼭 여자 남자 김건희 같아요. 꼭 스타일에. 예. 그래서 저는 걔 뭐 이렇게 뉴스에서도 나오는 언론 채널 돌려버리거든요. 그냥 아예 보기 싫어가지고. 보기 싫어서. 예. 그리고 말하는 자체도 그렇고. 네. 그냥 첫 그 대선 그 토론할 때. 네. 경제 분야 첫 토론. 저 거기 있으면 그냥 뭐라도 집어 던졌을 거예요. 아주. 옆에 뭐가 있었으면 집어 던졌을 네. 거다. 네. 네, 그 정도로 조금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예, 그런 것도 배려도 물론 그렇지만 저는 첫째 인성이 그런 인간이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나와서 물론 김문수하고 같은 뭐 꿍짝을 맞춰갖고 어차피 그쪽에 대한 제일 큰 목적은 이재명 후보를 갖다 떨어뜨리는 게 그렇죠.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뭐 자기들이 뭐 정권을 재연장을 하든 아니면 뭐 옆집이 하든 근데 그런 자체로 볼 때 뭐 김문수 그 양반이 어쩔 수 없는 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뭐 당 후보가 돼갖고 저기 하는 거 이해를 하지만 이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니까는 뾰족하니 기어 나왔는데 과연 뭐 저는 그건 단 5% 3%도 저는 저기를 못 받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젊기 때문에 이제 네. 이번 대선, 다음 대선, 그 다음 대선 뭐 최소한 60, 70까지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나와서 당선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미래를 보고 하면은 자기가 국민들한테 좀 인식을 좀 다져가는 게 필요한데 맨 이게 깐족깐족대고 뭐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걸 갖다가 듣는 게 아니라 지가 아는 테두리 내에서만 상대가 그 답을 안 하면은 무시해서 저기 해버리고 이런 거는 진짜 바람직한 정치는 아니죠.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죠. 그 5.18, 예. 그 다음에 광주, 그리고 네. 강기정 시장이 또 만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호남 이른바 강조하고 본인이 이제 노무현의 후예다 이런 얘기를 후계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입 찢어야죠. 아, 우리 선생님 좀 과격하시네.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원래 부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천에서도 저희 민주당 이제 저기 할 때도 저희 중학교 동창들도 그러고 전부 다 이제 민주당을 다 지지를 하고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제 몇 명은 이제 국진당 와서 저기 하면은 옛날에 이제 대표적인 게 차명진. 네. 저희 심한 소리 너무 많이 하거든요. 가서 네. 막 저희는 이제 또 그쪽 지지자들하고도 뭐 진짜 막 몸싸움도 하고. 왜냐면 저희는 저희를 지켜야 되니까. 네. 저희 후보가 중요하지. 네. 뭐 국진당을 저희가 저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좀 과격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55분 아마 이제 잠시 5분 후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연단에 오를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런 나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님. 영상 편지. 그냥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그냥 국민들이 같이 소통하고 눈을 뜨면 웃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람 같은 정치. 국민들이 눈 뜨면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또 음악 소리가 막 나와가지고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 아닙니다. 네, 김용만 의원께서 수행실장 하고 계시는데요. 전국을 다 다니고 계시잖아요. 가는 지역마다 좀 어떤 열기를 좀 확인하고 계십니까? 일단 호남, 영남을 떠나서 대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다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20대 대선 때는 직접 참여를 안 했다 보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같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당직자분들도 계시고 경호팀 분들도 계신데 확실히 20대 대선보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들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후보께서는 좀 힘들어하시지 않으세요? 안 힘들어하십니다. 힘들어하시지 않으십니다. 아, 그래요? 체력이 좋으셔가지고. 진짜요? 수행팀한테 혹시 당부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후보가? 후보님께서 워낙에 이제 국민분들을 좀 챙기려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제재를 한다거나 이제 혹시 뭐 너무 우리 후보님을 보호하고자 이제 국민분들이 서운하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좀 종종 하십니다. 옆에서 이렇게 후보 뵈면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직접 겪어보니까. 매일 같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매 순간을. 그래서 조금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냉철하신 행정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국민분들 특히 어린아이들과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는 정말 부드러워지시는 걸 보면서 이게 냉철한 행정가 이미지가 아니고 조금 바뀌었어요. 따뜻한 면모가 있었던 거를 숨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건 어떻게 드세요? 뭐 지역 다니시면서 거창하게는 못 드시고 계시고요. 뭘 주로 드십니까? 이제 빨리 나오는 그런 국밥 같은 것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보님 모시러 후보님 모셔야 돼서 저희가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인사도 못했네요. 네. 자, 후보께서 지금 곧 도착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도착하기 때문에 경찰이 통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자, 오늘 이 일정 후에는 아마 이제 인천 개항이 마지막 유세 일정인 걸로 아는데요. 아마도 이 지역에 나와 있는 시민들 만나면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으로 어떤 인사를 하게 될지. 네. 잠시만요. 네, 정답이네. 네. 나는 민주당을 싫어도 좋아도 안 했대.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믿음이 간다. 대통령은 이재명 화이팅. 이런 댓글들 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20대들이요. 이재명 무조건 찍어주세요. 이런 글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조희대 사법부 모두 반성하고 니들 국민 무시하지 마라. 이런 의견도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시민들께서 자, 이혜진 PD 저쪽 좀 잡아주세요. 저 길 건너편에 이쪽에 뿐만 아니라 무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곳뿐만 아니라 도로 건너편에서 시민들께서 유세 현장 보시려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탑승한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네, 잠시 이재명 후보 차량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수행팀.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내렸습니다. 네, 시민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연단으로 입장하는 모습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방금 이재명 후보가 연단에 올라서 지금부터 연설을 시작할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 연설 함께 보시고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런 언론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주시면 저희들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스튜디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 연설 여러분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